여기는 제가 최대로 사용한 M4 Max 맥북 프로이고 여기는 제가 이번 기에서 사용하던 도크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10기가비트 이더넷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은 AMD Ryzen 9 AI CPU와 NVIDIA RTX 1470 GPU를 탑재한 콘북의 이 IN1 크리에이터 노트북인 ASUS ProWorth PX13에서 제공합니다. PX13은 가장 작고 강력한 13인치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AI 기능과 군용 등급의 경보함으로 어디서나 더 똑똑하고 빠르게 참작하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전체 개요를 확인하세요. 이건 QNAP에서 제공하는 USB 4 Type-C to 10GB 이더넷 어댑터로 썬더볼트 5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이건 썬더볼트 4 도크이지만 여분의 썬더볼트 포트가 있으니 이걸 확인해야 할 겁니다. 이전에는 썬더볼트 3가 있는 버전이 있었지만 이제 USB 4는 전력 효율이 더 높아서 팬이 필요 없고 온도가 조금 덜 올라가서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업데이트된 버전일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간단합니다. 추가 전원 코드도 필요 없습니다. 뒷면에는 USB 포트가 보이는데 이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실제로 전체를 냉각시키는 방열판이 있고 반대쪽에는 10기가비트 속도의 RJ45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과학 버전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SBF 플러스를 참조하세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아래 설명입니다. USB 케이블입니다. 와, 이거 좋네요. 초당 40기가비트 240W USB-C 케이블입니다.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길이가 약 1m 정도 되어서 바닥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죠. 와이파이와 이 2번키 뒷면에 있는 USB 2.5기가 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도크에 상자 뒷면입니다. 그냥 이 뒷면에 꽂으면 되고 여기 앞쪽에 썬더볼트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꽂아보죠. 여기 뭔가 있나요? 뒷면에 작은 파란색 불빛이 있는데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면에서 테이블을 꺼내서 여기에 꽂겠습니다. 좋아요. 녹색이 2개 있습니다. 좋아요. 썬더볼트 이더넷 슬롯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지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그냥 쿨러브 앤 플레이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실제로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좋아요. 2.5기가 란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실제로 매우 빠른 인클로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어브린 40기가비트 초 USB 4 인클로더입니다. 초고속 SSD인 삼성 990 프로를 넣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초당 7000MB 정도입니다. 거기에 꽂으세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USB 4 케이블이 있으니 그냥 꽂아보겠습니다. 속도가 10기가비트인데 실제로 여기에 꽂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즈 디스크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에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을 넣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지울 겁니다. 삼성 990 프로로 만들고 990 프로를 1TB로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아니요. APFS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지금 지워질 겁니다. 좋아요. 완료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인더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의 속도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 삼성 990 프로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보겠습니다. 속도 테스트를 해봅시다. 오, 10기가비트 케이블에만 연결했을 것 같아서 연결이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초당 700에서 800MB만 얻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USB 4 케이블이 하나 있으니 잠깐 멈추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나타납니다. 대상 드라이버를 선택하세요. 같은 것을 사용하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케이블의 속도는 10기가비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당 2.8GB의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얻고 있는데 미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과 같습니다. 초당 40GB라고 하지만 약간 거짓말인 듯합니다. 초당 40GB는 데이터 대역법이고 이 데이터 대역법은 일부에 들어가고 일부는 비디오입니다. 파일 비디오가 있고 이더넷과 다른 비트도 있을 수 있으며 모두 합쳐서 초당 40GB입니다. 하지만 ESSD에서 초당 40GB의 실제 데이터 쓰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당 약 2.8에서 2.9GB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속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초당 82.7GB인 게 있어요. 데스크탑에서 가져오려면 이걸 990%로 복사해야 해요. 1분도 안 걸려요. 미친 짓이에요. 잠깐만요. 이걸 녹화해 볼게요. 그래서 82.75GB에 28초가 걸렸는데 문자 그대로 초당 2.55GB입니다. 이제 삼성 드라이브가 정말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제 NAS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직 리뷰에서 보지 못했다면 QNAP NAS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아요. 여기가 저희 편집 프로젝트입니다. 새 폴더 테스트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쪽에 놓겠습니다. 좋아요. 오른쪽에. 이건 지금 2.5GB 이더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합니다. 지금 이 모든 파일을 외부 SSD에서 여기로 전송하려면 보시다시피 우리는 초당 약 250에서 200MB, 약 300MB의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2.5GB 이더넷 한계입니다. 좋아요. 대략 4분, 40분, 4분, 45분 정도입니다. 2라운드를 바꿔서 뒤쪽에서 이더넷을 가져와서 20GB 어댑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히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3, 2, 1, 2룸. 흥미롭네요.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초당 약 160MB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썬더볼트 이더넷 슬롯 속도는 10GB 기반이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은 수동으로 두겠습니다. 이것이 속도임을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0GB 옵션으로 강제로 설정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파일도 테스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그 속도로만 연결됩니다. 보세요. 매우 느립니다. 이제 여기에 잘못된 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이 배 포트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썬더볼트 이더넷 슬롯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자동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보조 포트를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여전히 초당 140MB 정도입니다. 매우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옵션을 맥북에 직접 꽂는 것입니다. 도크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맥으로 가는 경우 연결을 허용합니다. 여기 설정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페이퍼가 다른 곳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와이파이를 끄겠습니다. 같은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NAS입니다. 이걸 끌어올 겁니다. 저기 보세요. 지금은 초당 1.13GB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파일이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고 갈 거야. 초당 1.2, 1.1에서 1.2GB 정도야. 1분 12초였는데 4배 이상 빨라. 인상적이야. 아직도 문제는 이걸 도크에 연결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맥북에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을 시도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좋아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금은 초당 약 700, 800MB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크에서 USB 컨트롤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훨씬 빠르고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어브린에서 실제로 전송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앞쪽의 10기가비트 부분에 꽂은 것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6K 부분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일시 정지합니다. 지금 이 드라이버를 완전히 꺼내서 데스크톱 파일을 가져가겠습니다. 데스크톱에서 도크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연결하는 것은 외장 하드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봅시다. 초당 1.19GB로 전송하는 동안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앞쪽 썬더볼트 포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순식간에 매우 낮은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도크의 썬더볼트 컨트롤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즉, 다시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거기에 꽂았을 때 NAS에서 연결이 끊어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썬더볼트 컨트롤러가 있는 맥북에 직접 연결해야 하며 거기에는 문제가 없거나 재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파일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하나 있습니다. 외부 SSD 인클루더입니다. 플러그를 꽂을 겁니다. 저것도 연결해 봅시다. 이걸 열어두죠. 그리고 다른 킹스톤 V60 카드가 있는데 초단 최대 280GB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 볼게요. 이걸 열어두죠. 그리고 다시 NAS에 연결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송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언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30GB 파일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전송할 것입니다. 초당 900MB를 보세요. 초당 약 800MB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여기 USB Type-A에서 Type-C 어댑터가 있습니다. 다른 10GB USB Type-A 포트에 꽂을 겁니다. 나오는지 봅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떨어졌나요? 아니요. 초당 900MB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서도 사용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대략 950입니다. 데스크탑에서 가져오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초당 950MB 정도입니다. 여전히 매우 빠릅니다. 3배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맥북 프로에서 직접 한다면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여전히 훨씬 빠릅니다. 보시다시피 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에서 초당 약 300MB를 읽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카드에서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네. SD카드에서 초당 약 265MB를 NAS로 직접 읽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략 그 속도였습니다. 저는 전체 대역폭을 얻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다른 것을 꽂았는데도 여전히 이 속도를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죠. 정말 기쁩니다. 이제 이걸로 실제 속도 테스트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보시다시피 특히 도크 설정을 실행하는 경우 약간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비슷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맥북 프로 맥북 에어에 직접 연결하면 초당 10GB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다음을 실행 중이라면 포트가 많거나 적절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썬더볼트 컨트롤러가 부족해질 수 있고 그러면 속도가 실제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이것은 제 주요 설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제 워크플로우가 몇 배나 더 빨라질 테니까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하고 사용한 모든 것을 아래 설명에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기 도크 설정이나 제 맥북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꼭 확인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썬더볼트 4도크 중 하나입니다. 썬더볼트 5도크를 구할 수 있다면 더욱 흥미로워질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